저에게 정치적인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편협된 이제 판정을 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은근한 이직이다, 은근한 뭐 보수다, 아니면 뭐 민주당 뭐 문재인 빠다, 이재명 빠다, 민주당 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민주당 파면 어떻고 국힘 뭐 지지자면 어떻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자기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당 지지자다, 국힘 지지자다, 윤석열 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근데 확실한 건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한 절반가량은 뭐 윤석열을 찍었고 절반가량은 이재명을 찍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면 죽여야 되고, 이재명 뭡니까 국힘당 지지자면 총살해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기독교를 믿으면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불교 믿으면 악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종교든 정치든 다 각자 생각이 각각 있는 거고, 이래저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주 연락하고 정말 좋아하는 제 고참은 국힘, 그러니까 보수파입니다. 보수.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진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극심한 이제 우측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냐? 아니죠. 왔다 갔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힘 지지자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국힘에 있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이제 동의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민주당의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동의가 될 뿐인 겁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가 금투세 이제 시행을 적극 지지하는데, 저는 이제 기득권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뭐 이런 놈들의 이제 스폰을 받아서 앞잡이 역할을 하는 되게 추악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힘 지지자냐라는 거죠? 아니죠. 또 반대로 국힘에서 지금 이제 벌리고 있는 의료 대란 때문에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되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진료를 못 받아서 되게 힘겨워합니다. 그걸 욕하면은 제가 그런 민주당 지지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정책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생각,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댓글로 뭐 국힘 지지자다, 아니면 은근한 뭐 윤석열 빠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저는 사안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조금이라도, 단 1이라도 더 기울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데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이제 생각들 솔직히 이해도 잘 못하겠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지 새로운 변화나 시도나 이런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유지하면서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전면적으로 다 진입자라는 생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보수적인 측면이 조금은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제 생각일 뿐인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파란색이야 라고 낙인 찍기도 하고, 빨간색이라고 찍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양쪽도 다 아닌 그냥 중간에 있고 싶은데 회색 분자다라고 얘기하고 박씨라 그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든 어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제 소신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이 특히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좀 심하게 달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악플들을 막 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악플 다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 전망하건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악플 심하게 달다가 그로 인해서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래저래 형사고소,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사 관련한 일들, 형사고소 관련한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다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사소송은 이제 전자소송으로 했거든요. 처음엔 잘 모르겠던데 블로그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니까 이 소송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악플 달거나
댓글로 이제 막말하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 거죠.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좀 심하게 하고 그때 내가 정말로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할 거다?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거 증거로 삼아가지고 모욕죄든 아니면 통신매체 그 뭡니까? 그 관련한 그 법이 있더라고요. 범죄를 이렇게 하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전자소송 이렇게 하고 하면 귀찮죠. 송 달려도 내야 되고 어쩌고 하면. 근데 열받아서 정말로 그게 화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놈들 뜨거운 맛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 놈들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제 처벌받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연예인들 악플이든 아니면 유튜브의 악플이든 이제 얼굴 안 보고 함부로 뒤에서 숨어가지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이제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라이들도 많아지지만 또 그 또라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정치적인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좌다 우다 이렇게 낙인 찍고 아주 모멸감 아주 이렇게 분노하게끔 만드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댓글 대하는 놈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언젠가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모르고 까부르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그런 거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벌금 내고 빨간 줄 꺼이고 인생이 이게 쉽지 않네라는 걸 이제 겪는 날도 올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너무 악랄하게 너무 극악스럽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지적질하고 훈계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과도한 욕설과 과도한 비방은 아마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사람들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걸로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벌을 받는 세상이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저한테 이제 악플 다는 인간들 중에서 재수없게 한번 걸려라. 걸리면 이제 법의 철퇴를 맡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뒷말이 아니라 충분히 전자소송으로 해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올리는 거 얼마나 걸린다? 1시간이면 된다라는 1시간. 뭐 주소 모르고 핸드폰 연락처 모르면은 뭐 고소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법 다 있습니다. 처음이 어려울 뿐인 거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죽하면 예전에 그 뭡니까 강용석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댓글에 욕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일부러 욕을 이제 유도하고 댓글로 이제 비방한 것들 알바고 해가지고 그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다 일갈로 해가지고 소송 다 걸어가지고 그걸로 합의금 뜯어내는 장사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소송이라는 게 고소라는 게 이제 되게 일반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리냐 함부로 남의 영상에 있잖아요 비방하거나 욕설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달았다가 자기 인생이 큰일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